안녕하십니까. 저는 JTBC 픽처 제작팀의 PD로 재직하고 있는 손으로 합니다. 제가 2020년부터 신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21년도에 이제 AC10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 이승용 배우를 프리젠터로 해서 텔레프레스를 제작을 하고 한양대랑, 그다음에 XR 디지털 에셋을 가지고 이제 스튜디오 구축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티빙 오리지널도 이 얼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얼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의 두 번째 버전인 니 얼라이브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과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선도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없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은 2022년도 1월 말에 서비스를 티빙으로 처음 서비스된 프로그램이고요. 어 고인이 된 뮤지션을 복원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라서 일단 간단하게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떤 영상이 안 나오지? 어떤 걸 PPT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PPT 삽입하신 예. 이거 안 된다는 것도. 네. 네. 이런 걸 만들었지? 같은데요? 진짜. 예, 보신 거는 저희 티저고요. 예, 그 저희가 이제 고인이 된 울랄라 세션의 임윤택 군, 그다음에 이제 가수 유재하 씨를 저희가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뮤지션을 선택한 이유는 젊은 나이에 아주 짧은 음악 생활을 했지만 한국의 음악사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 큰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두 분을 다시 저희가 외형을 복원을 하고 음성을 복원한 이후에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신곡을 발매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기존에도 이제 그 고인이 된 뮤지션들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그 프로젝트와 이제 다른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신곡을 발표를 하겠다. 어 그 목적을 갖고 저희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외형 복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방식을 따르면 이제 홀로그램 방식이었는데 저희는 실시간 송출, 합성 방식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현존하는 가수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꾸미겠다라는 게 이제 기존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형 복원에 있어서는 이제 딥페이크를 썼고요. 그 딥페이크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겐이라는 이제 이미지 생성 AI를 기술 적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겐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AI를 돌려야 되는 거고요. 한 개의 AI는 판별자 역할을 하고 하나의 AI는 생성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판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표준이 되는 그 모델링의 데이터들을 입력을 시켜서 판별자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진짜냐 가짜냐를 이제 선택하는 이제 판별하는 입장이 되고요. 생성자는 저희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입시켜 가지고 판별자가 우리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를 진짜라고 믿게끔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화 시켜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미지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이제 판별자와 생성자가 계속해서 이제 생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넣었던 이미지 같은 경우는 판별자에게는 이제 이뮨택군의 이런 모습을 넣었고요. 이제 생성자가 생성을 해낸 이미지는 저쪽 끝에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이미지인데 이제 이때 이뮨택군이 제일 리즈 시절에 이제 제일 잘생겼을 때 모습입니다. 이게. 예, 우리는 항상 이제 이뮨택군의 아픈 모습들이나 약간 좀 그런 모습들만 봤었는데 이제 그 유족이나 이제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좀 요청을 해주셨던 게 뭐냐면 이뮨택군이 좀 안 아팠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생기 있는 모습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있었고요.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판별자에게 집어넣었던 이 표준 데이터 값이 이제 이렇게 아주 잘생긴 이뮨택군의 모습을 저희가 집어넣었고요. 이제 저희가 획득한 이제 풀 HD급 이상의 이제 화면이라든지 사진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성자에게 계속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판별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또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고 또 아니라고 하면 계속 그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약 한 2~3개월에 걸쳐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저 생성자가 만들어낸 이제 이미지를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는 이제 약 한 90% 이상, 95%까지 싱크로율이 같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보시면 잠깐 여기 보시면 요 효과가 들어가는데 이전에 이제 모습을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딥페이크를 하기 위한 이제 저희는 섀도우 액터라고 하는데 본체의 모습이고요. 이 본체의 모습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이뮨텍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본체의 모습이고요.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이제 합성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이제 범죄라든지 이제 안 좋은 곳에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페이크를 쓰면서 이제 딥페이크의 어떤 순기능적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딥페이크 자체에서 기술적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 얼굴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상하 15도, 좌우 30도 이상이 벗어나면 AI가 그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금 더 발전이 돼 가지고 상하 30도, 좌우 45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기술적 한계는 뭐냐면 프로필, 그러니까 90도 이상 넘어가는 어떤 앵글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앵글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30도, 당시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30도였기 때문에 30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이제 카메라 웍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공연에 적용을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 저희가 이제 이뮨택군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유재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딱 한 번 출연을 했고요. KBS에 젊은 맹진 때. 그다음에 라디오에 한 번 딱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진 자료를 긁어 모았는데 20장 남짓 되는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진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만들어낸 기술은 뭐냐면 커스터마이징 기술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하나의 사진을 놓고 그 사진을 표준값으로 정해 놓은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이제 기술자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제 다 그려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재하 님의 어떤 표준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이걸 갖고 그리고 그다음에 눈의 모습, 코의 모습, 입술의 모양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땀 한 땀 그려냈고요. 이제 이렇게 그려낸 상황에서 유족과 매주 이제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유재하 님의 모습이 맞냐? 아니냐?" 이런 논의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혼났고요. 예.
우리 제아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또 고치면 또 이건 또 누구냐? 또 고쳐놓으면 또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아님은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복원을 하는데 예, 저희가 사실 엄청난 시간을 들였고 그다음에 딥페이크에서 아까 뭐 이문택 군도 그렇지만 유지아님도 그렇지만 딥페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딥페이크된 이미지를 얻는 본체의 얼굴이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본체 얼굴이 저희가 복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와 이게 얼굴의 형이나 윤곽, 그 다음에 코나 입, 눈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사람과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이미지는 달라도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코나 이런 것들의 위치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맞아야지 이제 이미지를 저희가 더 씌웠을 때 상당히 이제 심플이 높아지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딥페이크 기술이 좋아져서 윤곽만 맞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나 입 그다음에 눈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멀어져 있거나 좀 달라도 윤곽만 맞으면 어느 정도 얼굴 형만 맞으면은 딥페이크를 리타겟팅 했을 때 이제 상당히 심플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는 이제 그런 기술이 약간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수없이 많은 재촬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섀도우 벡터라고 하는 그 본체들을 여러 번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윤택 군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 정도 바꿨고요. 이제 그다음에 유재현님 같은 경우는 한 세네 번 정도. 근데 사실 그렇게 바꿔서 재촬영을 하면 모든 게 제작비입니다. 이게 한 번 재촬영할 때마다 약 한 3천만 원씩 깨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벌써 한 네다섯 번 했으니까 거기서 들어간 돈만 해도 1억 이상,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제 촬영비에만 쏟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작비가 상당히 높아지는 이제 예, 이제 일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이런 실수들을 이제 비싸게 주고 배웠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들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AI 학습을 시켜가지고 외형을 복원을 했고요. 그 외형 복원된 것에 이제 섀도우 벡터를 그러니까 본체라고 하는 섀도우 벡터를 또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거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특징의 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스처, 그다음에 노래를 부를 때 그런 어떤 습관 버릇들을 이제 유사하게 이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음을 부른다고 하면 마이크를 멀리 하면서 뭐 고개를 든다거나 어떤 사람은 뭐 마이크 두 손을 잡고서는 이제 뭐 고개를 숙인다거나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마다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 습관들이 같이 이제 저희는 인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본체에게 학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많은 영상들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잡아내 가지고 어느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디렉션을 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액터에 대한 부분들 디렉션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학습과 AI가 학습된 이미지가 만났을 때 이제 복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기술의 차별점을 보면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홀로그램 방식이었던 거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 홀로그램 방식을 뛰어나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실시간 합성 기술을 택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 같은 공연을 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홀로그램은 앞에 있는 홀로그램 투사 이제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객들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는 양쪽에 대형 LED 월을 설치를 하고 사실은 무대에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공연하는 모습에 저희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송출을 하면서 동시에 합성을 하면서 그 LED 월 양쪽에 있는 LED 월에는 그 사람이 무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공연 녹화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끔 이제 합성 작업을 다시 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일이지만 이제 영상적으로 아웃풋을 내 가지고 이제 시청자들에게 서비스를 했을 때는 훨씬 더 홀로그램보다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되살아났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실감 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을 디스하는 건 아니고 그냥 비교로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MBC에서 했던 거고요. 이게 홀로그램 방식입니다. 이제 홀로그램 방식의 이제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좌우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면에서 모든 커트들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과의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시죠?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실시간 합성 방식입니다. 무대를 꾸미고요. 그다음에 그 무대에 합성되어 있는 인물의 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합성을 할 때 다 디테일하게 작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풀샷에서 보시면은 그림자까지 저희가 다 생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출연자들은 실제 출연자들과 최대한 이질감이 없는 형태로 보이게끔 만들었고요. 그래야지 어떠한 틀에 갇혀놓고 고인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고인이 이제 좀 살아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홀로그램 방식이 아니라 합성 방식을 사용을 하고 국내에서 아마도 처음 시도한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런 옷이나 이런데 이제 그런 저런 보랏빛 그런 조명들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후반 작업에서 다 한 땀 한 땀 이제 인간의 손으로 다 묻혀가면서 이제 최대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뮤지션들과 이질감이 없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니 얼라이브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긴 한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딥페이크 방식에서 그 한계를 좀 더 뛰어넘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3D 모델링을 통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R&D를 한 건데요. 이거는 김광석 님의 얼굴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3D 모델링화 시키고요. 거기에 헤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최종 룩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갖가지 이제 표정들을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웃는 표정, 우는 표정, 그다음에 얼굴을 찌르는 표정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걸 라이브러리화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딥페이크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좌우 30도, 45도 이런 그 제한적인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제한적인 것들을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복원의 기술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니 얼라이브라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고인이 된 뮤지션이 아닌 살아있는 가수지만 이제 불의의 사고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힘들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제 뮤지션을 저희가 다시 디지털 트윈화 시키고 있는데 그 복원에 이제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원 복원 기술인데요. 이제 아마도 아까 이제 한정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곳에서 그러니까 음성 복원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는 말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은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하지만 노래라는 거는 감정선이 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는 그 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음의 음낮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마다의 고유의 어떤 그런 특유의 그런 가창 보이스의 특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지 '아 저 사람이 진짜로 노래를 부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초 가창 복제 합성 기술이라는 AI 보컬이라는 이제 기술을 썼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소개시켜 줬던 슈퍼톤이라는 업체가 이제 이거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문택 군의 목소리를 모델링합니다. 그리고 모델링한 상태에서 이문택 군의 목소리를 몇 가지의 특징들을 잡아냅니다. 이제 이문택 군 같은 경우 한 8가지의 특징들이 있었는데 뭐 첫 번째는 허스키, 그다음에 이제 고음으로 올라갔을 때는 약간 발음이 뭐 뭉개진다든지 이런 독특한 이문택 군이 갖고 있는 이제 음성들을 저희가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음성들을 찾아낸 걸 가지고 이제 악보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AI에 이제 악보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요. 그 학습된 음원에다가 저희가 찾아낸 이제 그런 음성의 특색들을 이제 심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문택 군이 다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제 만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슈퍼톤이 상당히 이제 본인들만의 독특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그런 기본적인 이제 생각들 그런 개념들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임윤택 군이 이제 미발표된 곡이 있었거든요. 그 미발표된 곡을 가수 휘인과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실제적으로 뮤직비디오를 하나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울랄라 완전체로 해서 저희가 신곡을 발표한 곡입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예전에 홀로그램 방식을 썼을 때는 이제 이렇게 뮤지션이 이제 복원이 되더라도 움직일 수 없었을 텐데, 이제 저희 합성 방식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춤을 출 수도 있고, 동선이 겹치더라도 어색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음성 복원을 통해 가지고 신곡을 발표하고, 또는 아니면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놨지만 제작은 해 놨지만 이제 발표하지 못했던 미발표 곡들을 이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뒷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디지털 에셋을 이용을 했고요. 이렇게 이용한 이유는 이제 고인이 다시 새로 이렇게 환생이 됐는데 그거를 현실에다가 놓고 좀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디지털 에셋으로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고인을 복원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들을 좀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기술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주가 돼서 무언가의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에는 콘텐츠의 어떤 라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재하 같은 경우는 사실 단 한 장의 앨범을 발표를 하셨고, 그 단 한 장에 있는 그 한 장의 앨범에 있는 유재의 음악 세계를 분석을 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이제 유재의 사랑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음악들이 현재 대중사에 이제 발라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스토리를 잡았고, 윤윤택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새로운 역사를 썼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인생사, 그다음에 음악에 대한 열정들을 좀 셀럽들이 한 30여 명 출연을 하셨고, 그분들의 인터뷰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스토리 라인을 잡았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 특히나 저 같은 이제 PD나 이런 제작자들이 상상했던 것들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하나의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